박상용 검사의 발언 녹취가 드러나면서 조작 기소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이재명 지사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계급의 조직적으로 기획된 수사였다는 증거와 증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술 처먹고 벽에 똥칠한 박상용은 이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조작 수사를 지시한 검찰의 수뇌부가 누구인지 가장 윗선까지의 실체를 국민 앞에 상세히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없어질 검찰이지만 그 마지막이 외롭지만 않겠네요. 네.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은 박상용이 이제 끝내자. 와. 이제는 진짜 끝낸다. 네. 아,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물론 그 전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끝났습니다만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잡아놓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한 이른바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뭐 이제 모르는 머릿속에 사람이 없죠. 다 됐죠. 네. 뭐 수없이 많은 정황 증거가 많았잖아. 네. 네. 자, 그런데 드디어 박상용이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저희가 서민석 변호사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법정 진술만 하면 보석으로 빼주겠다는 식의 회유가 담긴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 네. 이 통화 직후 이화영 부지사 검찰 진술이 바뀌거든요. 2023년 6월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진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2차례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녹취, 빼박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빼박 녹취가 공개가 되자 박상용이 여기서 수긍하고 반성하고 사과할까요? 아니죠. 박상용이 여기서 또 배회혀 놀립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SNS에 글을 올려서 통화 녹취는 서민석 변호사의 이화영 종범 의율이라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검사가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고 짜집기 한 거에 불과하다. 아, 짜집기 한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야, 변호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고 거절하는 거면 왜 박상용이 네가 답답해서 왜 전화를 해? 그러네. 말이 하나도 안 맞아. 무리한 요구를 해왔는데 너가 왜 편의를 제공해? 말이 안 맞아. 그쵸, 네. 이건 말도 안 돼. 너 내가 어미 꼬집는다. 그리고 박상용이는 이화영 부지사의 수사 태도에 따라서 이화영 부지사의 주변인들 많잖아요. 네. 주변인들의 수사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협박이네, 이거. 이거는 진짜 무서운 네. 얘기입니다. 자,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아이고야.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그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뭐 한 달에 뭐 2-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와, 얼마나 지금 삐처리 된 데가 아마 다 이화영 부지사의 주변인인가 봐요. 네. 저렇게 많아. 그러니 얼마나 압박이 느껴지겠어. 근데 내가 못하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못하게 하고 있다는 무슨 말이야? 자칫하면은 할 수도 너 태도에 있다. 따라서 이거 다 다시 또 재개되는 거야. 내가 간신히 맡고 있다 이거거든. 와, 난 이거 진짜 무섭던데요. 저 당시에 그 수원지검에서 계류 중이던 이화영 관련된 사건 번호가 20개예요.
와 예. 미친다 진짜. 보통 이제 형제번호라고 하는데 형제번호가 20개였고 네. 20개 형제번호 달아놓고 그거를 일부는 홀딩 시켜놓고 계속 이화영 부지사 압박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저 주변 인물 뭐 구속시킨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주변 인물 구속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게 이화영 부지사랑 대학 시절부터 같이 학생운동했던 친구 신명섭 이분은 이미 구속됐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후배인 이우일 그리고 백정화 사모님 그리고 아들까지 이렇게 주로 요 4명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 중간에 보면 김성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뭐 김성태 압박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네네네. 나오잖아요. 네. 저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김성태 회장이 검찰에 한번 나오면 나올 때마다 이화영의 혐의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음. 그 나와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그때 뭐 한 달에 한 2천 줬어요. 그러면 혐의 하나. 가능 너무 늘어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뭐 그때 파라곤 뭐 밑에 파스쿠치에서 얼마 줬어요. 그러면 그때 옆에 같이 있었던 박윤철 부회장이 저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아. 오로지 진술이에요. 진짜 무섭다. 그 얘기 나오면 혐의 하나씩 늘어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2천씩 줬다. 1년이면 2억 4천이잖아요. 네.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나와서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뇌물 액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뇌물 액수가 늘어나고 무서워. 뇌물 액수가 일정 범위로 늘어날 때마다 이게 죄명이 바뀌면서 형량이 점핑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상 고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네. 이 앞단에서 어떤 얘기가 있다가 저 얘기가 나왔는지 네. 주범과 종범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당시에 보면 만약에 이게 사건 자체가 있던 일이야. 이재명이 뭐 지시하고 이화영이 해가지고 쌍방울이 800만 불을 이재명을 위해서 실제 했던 일이라면 그렇게 많이 이 공범들을 모을 이유는 없겠죠.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되니까. 근데 저 당시에 보면 제가 당시 수사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800만 불 쌍방울이 뭐 북한이 도착한 800만 불 중에 500만 불은 경기도가 약속했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대납을 해주고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당연하죠. 근데 수사 기록엔 그게 없어요. 쌍방울이 원래는 그 500만 불을 대납해주고 방북을 약속했다. 이 스토리가 자연스러워요. 근데 뒤에 300만 불을 끼워 넣은 이유는 김성태가 해외로 빼돌린 돈이 더 있었어. 이 돈이 설명이 안 돼. 아 설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리핀에 무슨 국제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70만 불을 갖고 갔는데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지금 설명이 안 돼.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김성태 개인 도박 자금이라고 보는데 김성태가 빼돌린 돈 자체가 액수가 뒤에 커지다 보니까 방북을 뒤에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00만 불 얘기를 합니다. 박사영 검사가. 300만 불에 대해서 이화영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그리고 자기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 그러니까 스마트팜은 앞전에 인정을 했다니까요. 이화영이 그때 꼴딱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협조를 했어요. 진술 협조를 했고 뒤에 300만 불에 대해서 지금 안 한다는 게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자료 9번 보시면 이 통화하기 전날에 지금 18일이잖아요. 같은 네. 날이네. 전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 전날이네. 네, 전날에 조사를 했어요. 전날에 조사를 했는데 박상용의 마음에 안 들게 된 거지. 그 조사의 내용이. 그 조사 그러면 내용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 김성태는 쌍방울이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의 대납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북한에서 2차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방북 비용 대납 약속이 위와 같은 북한의 국제대회 참석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하고 있다. 어떤가? 그러자 그것은 김성태 회장의 생각이다. 경기도와 북한 간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보세요. 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이야기합니다. 전날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300만 달러 얘기 나오죠. 네.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겁니다. 아. 필리핀에 그때 리오남한테 줘가지고 70만 불 줘. 요 스토리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화영이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뭐 경기도와 북한 간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사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한다. 방북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라고 부인 취지의 답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박상용은. 박상 골치 아프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했던 동기가 전날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10번 자료를 더 보여주시면요. 예, 박상용 검사가 피해자는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 비용까지 처리해줄 사람이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보고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자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이 지사님 방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렸다. 다만 내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쌍방울이 지사님 방북 비용을 대신해준다 이런 노골적인 워딩으로 보고를 하겠나. 확실해지죠. 이 300만 달러가 해결이 안 되니까 머리가 아팠던 골치 상황이에요. 아프네. 그래서 박상용 그 입장에서. 다음날 저 전화를 한 이유는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서 법정에서까지 유지돼 일관된 증언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이게 그 시간의 순서가 딱딱 맞아 떨어지네. 그렇게 돼요. 요거는 뭐 깔끔하네. 박상용이. 요거는 이제 박살 내야죠 이제. 그 어제죠. 어제 수원지검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수원지검장, 그 차장, 네. 그 부장까지 동시에 입장이 나와서 이거 뭐 존재할 수 없는 허위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그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 여태까지 박상용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반박을 했잖아요. 네. 반박하고 너무 뻔뻔하게 나왔고. 네.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박상용은 자기 신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 뭐 이런 의심은 했었는데 네. 사실은 어제 그냥 수원지검의 과거 수뇌부들이 총출동해가지고 박상용 업무하는 걸 보고 박상용의 배우가 정말 확실하게 있었고 그 배우로부터 박상용이 너의 신변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녹취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그 수뇌부들이 더는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전에 박상용이 몇 번 입장을 내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정도 사이즈의 사건을 할 때 나 같은 평검사 혼자 못한다. 네, 맞아요. 네, 네. 수뇌부가 다 소통하고 보고하면서 한다라고 맞아요. 얘기했는데 네. 그때 사실상 수뇌부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나 냅두지 마라. 네. 네, 그랬고 그 이후에 그제 상황까지 터지고 나니까 수뇌부들이 이제 명확하게 박상용을 엄호하러 나선 걸로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는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박상용을 더 이상 그 엄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뭐 하나 방법이 들고. 없지 뭐. 네, 그렇다고 하면 뭐 제가 희망하는 바는 박상용 검사가 여태까지 그 은근히 좀 경고했듯이 본인들의 수뇌부까지 함께 좀 자폭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자폭할 거라고 봐요. 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어제부터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녹취록 시비를 국민의힘에서 걸어요. 네. 박상용 왜 그래? 더 세게 난 얘기를 그게 해요. 진짜 이해가 안 가. 네. 자기들이 조작한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다 그 조작의 뒷배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저는 자백하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상하더라고. 네. 근데- 국힘 의원들이 정말 골 저는 때립니다 그 지금.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요. 네. 2023년 1월에 대장동으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차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체포동의안 부결돼서 끝났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불구속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수사가 대북송금 수사였어요. 그렇죠. 이걸로 2차 영장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일개 검사가 혼자 소설을 지어가지고 할 수 아이, 없습니다. 말이 안 이게 되죠.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 지금 국정조사에 자기 나오겠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특검, 만약 상설특검이랄지 국정조사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해보면 용산서부터 다 연결이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 사건도 그렇고 그냥 검사가 무슨 기자들한테 억하심장이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그걸 보면 가장 윗선 그리고 그 중간 단계 그리고 최종 실행자 이렇게 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나설 수밖에 없겠죠. 이게 게이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사건은 좀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봐야 이해가 되는데 그 저희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김성태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사람이 그냥 시정 자폐가 아닙니다. 예,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게 건달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사실상 거의 뭐 전국을 평정했던 한때 전국구 조폭, 그다음에 사채업계도 평정했고 그걸 통해서 기업까지 인수해가지고 기업 인수 후에 기업 운영에서도 상당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김성태가 23년 1월에 송환이 되는데 김성태가 송환이 됐을 때 이미 쌍방울 관련된 모든 그 왁구가 다 짜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들어가서 쌍방울 다 그 아작을 내고 그 쌍방울 관련된 수백 명 직원들 불러다가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김성태가 송환돼 와가지고 김성태가 추가로 뭐 구체적인 진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그림을 다 만들어 놨었는데 네. 이 정도 사이즈의 그림을 만들 때 박상용이나 일개 평검사 혼자서 금감원도 동원하고 국세청도 동원하고 그치. 예, 네. 심지어 타청 검찰의 타청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쌍방울이란 그룹 자체를 완전히 왁구를 짜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이거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네. 여러 개 있어요. 녹음 파일이. 그리고 녹음 파일이 더 내일 있어요? 추가 녹음 파일이 그게 더 심각해 아, 보이는데 이제 저는 이제 더 있어? 어제 더 있어요. 저 이제 개인 방송 매봉쇼에서 이제 서민석 변호사가 좀 통화를 했는데 네. 내일 이제 2023년 5월 17일에 연호의 술 파티로 딱 지목된 날이잖아요. 네. 네네. 2, 3일 뒤에 바로 본인이 구치소 가서 이화영 부지사 접견하고 나왔는데 박상용한테 바로 전화가 왔대요. 오. 그러니까 회유 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가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들었대요. 뭐 술 파티도 듣고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 딱 구치소를 나서는데 박상용에게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그 회유와 관련한 그 조건들 이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박상용이 막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녹음이 돼 있는데 내일 아침에 공개됩니다. 와. 그래. 야, 박상용이 그동안에 행복했다잉. 이제 끝이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TBS 제가 진행하는 봉지욱의 봉인에 대해서 세 번째 녹음 파일이 또 이제 공개될 예정. 네. 굉장히 많은가 봐요. 아, 자신 있어 10개 정도 하더라고요. 아, 너무 한 10개 좋습니다. 정도 된다.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씨 굉장히 요새 좀 약간 신나서 깝치던데. 죄송합니다. 아니 왜 국정조사에 자기 안 부르냐 뭐 꿀리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딱 기다리고 계세요. 국정조사 끝나고 나면 제가 보기엔 이거 더 진한 조사와 수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네. 되면 지금 국정조사 갖고는 박상용 정도를 잡을 수는 있지만 아까 봉지욱 기자가 진짜 얘기하신 윗선. 그 윗선에서 어떤 작전이 있었는가는 국정
국정조사를 다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너는이라고. 당신은 그때입니다. 번호표 뽑아들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동훈 씨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김성태 돌아오라고 그럴 때 뭐 별 진짜 험한 소리 다 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뭐 조폭끼리 짜고서 뭐 못 돌아오게 하고 있다는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네. 딱 기다려 번호표 뽑고.